당신 혼자선 이제 위험해. 내가 관리해야지.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고 50년을 함께 밥 먹고 병원 다니고 장례식까지 같이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병원 예약은 친구 이름으로 잡혔고 서류는 할머니가 보기 전에 먼저 처리됐고 사람들 앞에서는 친구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복 받은 거야. 혼자 두면 안 되잖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도와준다던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는 자기 인생의 결정을 보고만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50년 지기 절친, 노후에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왜 가장 먼저 선을 넘은 걸까요? 노후엔 정말 좋은 친구도 다 부질없는 걸까요? 시작 전 영상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복과 건강이 넘치고 가정에 기쁨이 깃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순이는 낡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50년 동안 써온 전화번호부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과 번호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울 거야? 순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습니다. 김영자라고 적힌 이름 위에 펜끝을 댔다가 다시 떼어냈습니다. 영자와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집살이를 견뎌내면서도 늘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들이 늙어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한 몸처럼 지냈습니다. 순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영자의 이름 위에 굵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깔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영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영자 언니라는 이름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순이가 중얼거리며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순이는 복지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온 김에 들르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순이 씨, 어서 오세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왔어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담실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가 요새 많이 이상해졌어요. 병원 가는 것도 깜빡하고 약 먹는 것도 제가 챙겨줘야 하고요. 순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다고 들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상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깜빡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자주 못 와요. 그러니까 제가 더 신경 써야죠. 순이 혼자 두면 안 돼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혈압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깜빡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저희가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순이가 상담실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을 영자가 알아챘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영자가 나왔습니다. 어머, 순이야. 언제 왔어? 영자가 놀란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방금 왔어.
순이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혈압약 받았지? 받았어. 다행이네. 요새 자꾸 깜빡한다고 하더니 영자가 순이의 팔을 자연스럽게 끌었습니다. 같이 차나 마시자. 할 얘기가 있어. 순이는 영자를 따라가면서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영자가 자신의 일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영자가 복지관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영자가 자판기 앞에서 물었습니다. 녹차로 할게. 알았어. 앉아있어. 영자가 동전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휴게실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해온 친구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같이 하고 아이들 키우는 고생도 함께 나눴습니다. 남편들이 아플 때나 집안에 큰일이 날 때마다 서로 의지했습니다. 자, 여기. 영자가 따뜻한 녹차를 건네주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이야, 아까 상담사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뭔 얘기? 너 요새 건강관리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 순이가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건강관리 제대로 안 했어? 약 먹는 거 깜빡하고 병원 가는 날짜도 헷갈린다며. 한두 번 그런 거지. 매번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야 되잖아. 나이가 나이인데.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내가 아침마다 전화할게. 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순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뭐가 굳이야? 영자가 순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자주 안부 전화드리겠다고 하더라. 우리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순이가 손을 살며시 빼냈습니다. 나 아직 그렇게 챙김받을 나이 아니야. 에이, 뭘 그래. 서로 챙겨주는 거지.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상담실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자가 자신에 대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영자가 언제부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한 집안이 순이를 맞았습니다.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켰습니다. 영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내일 아침 8시에 전화할게. 약 꼭 챙겨 먹어. 순이가 문자를 읽고 나서 휴대전화를 다시 끄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서 영자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운 채로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전화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멈춘 뒤 잠시 조용해지더니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차리는 동안 전화는 3번 더 울렸습니다. 참 끈질겨. 순이가 혼잣말을 하며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대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야, 나야. 영자야. 영자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집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줘. 영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순이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영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그쳤습니다. 휴대폰 꺼놨어.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 전화는? 집에 있으면서 왜 집 전화도 안 받아? 받기 싫었어. 순이의 솔직한 대답에 영자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 전화를 왜 받기 싫어? 매일 약 먹었는지 확인받고 싶지 않아서. 영자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순이야, 나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어제도 말했잖아. 나는 그런 걱정 안 받아도 돼. 순이가 영자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뭔 소리야. 나이 들면 서로 챙겨줘야지. 언제부터 내일을 복지관 사람들이랑 상의했어? 영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어제 상담실에서 들었어. 내가 약 먹는 것도 깜빡하고 병원 가는 것도 헷갈린다고 했다며. 아, 그거. 영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깜빡했다고 그랬어? 가끔 그런다고 했잖아. 가끔이랑 매일이랑 다르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순이야, 화낼 일 아냐? 나는 그냥 뭐, 그냥 내일을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영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네가 전화번호까지 주고 매일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너 기분 나쁠까봐 그랬어. 기분 나쁘니까 미리 말하라는 거지. 안 말하라는 게 아니야. 순이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영자야. 응. 앞으로는 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먼저 상의하지 마.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뜻이 뭐든 상관없어. 하지 말라고. 알았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순이야. 가라고.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전화할게. 하지 마. 약은 챙겨 먹어. 내가 알아서 해. 영자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순이야, 나 진짜 걱정돼서 그런 거야. 순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의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자 이모가 전화했는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엄마가 화를 내더래.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일 없어? 영자 이모가 엄마 건강 챙겨주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했다며? 그래. 엄마, 영자 이모 좋은 분이잖아. 왜 그래? 민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너도 영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엄마 혼자 계신데 이모가 챙겨주시잖아. 내가 언제 혼자라고 그랬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민수야, 네가 서울에 있어서 자주 못 온다고 영자가 복지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이어도 내가 말하는 거지. 영자가 말할 일이야?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순이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내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영자 이모는 진짜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뭐? 그냥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모도 마음 상하실 거야. 순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영자 편이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도 영자 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자가 헌신적인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이입니다. 아, 순이 씨. 안녕하세요. 어제 김영자 씨가 저에 대해서 상담받으러 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셨네요. 앞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상담받는 거 안 됩니다. 상담사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영자 씨가 순희 씨를 많이 걱정하셔서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저에 대한 일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희가 전화를 끊고 나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순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세요. 네.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순이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사회복지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김미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순희입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됐어요. 순이가 의자에 앉자 김미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네. 순희 씨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미정이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지난달에 건강보험 관련 서류가 접수됐는데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서류요? 의료비 지원 신청서예요. 김영자 씨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셨어요. 제가 그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김미정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신청도 영자 씨가 대신 해주셨고요.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경로당 프로그램 신청한 적 없어요. 그래요? 영자 씨가 순이 씨가 부탁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제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김미정이 펜을 놓고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나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분이 순이 씨 명의로 뭔가를 처리하는 일 말이에요. 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자가 언제부터 자신의 일을 대신 처리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었죠? 병원 예약도 영자가 했고 동네 경로당 식사 신청도 영자가 했어요. 김미정이 메모를 했습니다. 본인 동의는 받았나요? 나중에 말해줬어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그럼 미리 상의는 안 하고요? 네. 제가 깜빡할까봐 미리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하시겠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럼 오늘부터 영자 씨가 순희 씨 대신 뭔가를 신청하시면 거절하겠습니다. 순희가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신청된 서류들 중에 취소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료비 지원이랑 경로당 프로그램 둘 다 취소해 주세요. 김미정이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상담이 끝나고 순이가 복지관을 나오는데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이야. 영자가 반가운 척 다가왔습니다. 복지관에 무슨 일로 왔어? 상담받으러 왔어. 무슨 상담? 순이가 대답하지 않자 영자가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래. 순이야, 나는 정말 너 좋아서. 영자야. 순이가 영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왜 했어? 영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너 도움 될까 싶어서. 내가 부탁했어? 아니, 그렇지만 경로당 프로그램도 내가 부탁했어? 너 혼자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좋을까 싶어서.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나는 네가 대신 결정해 주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럼 뭘 원해? 내 일은 내가 하고 싶어. 영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나한테는 뭘 바라는 거야? 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 관리하는 사람 말고. 나는 관리한 적 없어. 있어. 지금도 하고 있고. 영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50년 동안 친구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순이가 영자를 뒤로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친구하자. 순이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 씨, 어제 영자 씨가 다시 오셨어요. 또 뭐하러요? 순이 씨가 화를 내서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이 씨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하고 다니네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순이 씨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순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영자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 씨,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김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이는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김미정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씨, 여기 박정수 씨예요. 박정수는 순이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수 씨도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같은 프로그램 신청하셔서 소개해드렸어요. 김미정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원예 교실이에요. 화분 키우는 거 배우는 거예요. 저는 화초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순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프로그램 둘러보실래요? 여러 가지 있어요. 김미정이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복지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프로그램을 구경했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김미정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탁구 배워보고 싶어요.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탁구요?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젊을 때 조금 쳤거든요. 다시 배우고 싶어서요. 혼자서요? 네.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기계하고라도 치려고요. 순이가 박정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요? 뭐요? 혼자 다니는 거요. 박정수가 웃었습니다. 왜 혼자 다니면 안 되나요? 순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나 아들이나 모두 순이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박정수는 혼자 다니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 안 해요? 걱정은 하죠. 그렇다고 제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탁구장을 구경하고 나오는 길에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순이 씨는 뭘 좋아하세요? 저요? 별로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럴 리가요. 젊을 때 뭘 좋아하셨어요? 순이가 생각해 봤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했어요. 지금도 읽으세요?
요새는 별로 안 읽어요. 눈이 침침해서. 그럼 큰 글씨책을 읽거나 돋보기를 쓰시면 되잖아요. 박정수의 말이 당연한 듯 들렸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복지관에 혼자 오셨어요? 네.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요? 순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아까 저한테 같은 질문을 하셔서요. 순희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혼자 다니면 안 되냐고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요새 좀 사과할 일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박정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가요? 자식들 걱정시키는 거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자식들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순이가 박정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다른 사람 걱정 때문에 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씨는 누가 걱정해요? 친구가 있어요. 50년 동안 친구했는데. 순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걱정을 해주는데요? 제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고요. 박정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혼자 있는 게 괜찮은데 친구는 아니라고 해요. 그럼 누가 맞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박정수가 웃었습니다. 본인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자기 기분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순이는 박정수와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박정수는 순이가 뭘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이 자신의 생각을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박정수가 한 말들을 되새겨봤습니다. 본인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자기 기분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영자는 한 번도 순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영자가 생각하는 대로 순이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영자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들었지만 돋보기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박정수 말대로 방법은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혈압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도 직접 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스스로 선택해서 신청했습니다. 결국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처음이시죠? 독서 모임 담당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독서 모임에는 5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정수도 있었습니다. 어머, 정수 씨도 독서 모임 하세요? 순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탁구만 하면 심심해서요. 박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에 읽을 책은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이 책 어떠셨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좀 답답했어요. 왜 김지영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김지영은 참기만 하더라고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냥 듣고 살아요.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노인이 되면 의견이 있어도 말하기 힘들어져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김지영이 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말해야죠. 박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박정수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순이와 박정수가 함께 걸었습니다. 정수 씨,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생각 말하면서. 아니요. 저도 예전엔 아내나 자식들 말만 들었어요. 그럼 언제 바뀐 거예요? 박정수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요. 아, 죄송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3년 전 일이에요. 박정수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많이 후회했어요. 무슨 후회요? 아내가 하고 싶다고 했던 일들을 못하게 했거든요. 돈 아깝다고,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고. 순이가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아내의 인생을 제한했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게 사시는 거군요. 네.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내한테 못해준 만큼이라도. 순이가 박정수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내가 다 정해줬거든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구 만날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편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씨는 어떠세요? 요즘 혼자 지내시는 게 처음엔 불안했어요. 친구가 안 챙겨주니까 뭔가 빠뜨릴까봐.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박정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정말요? 네. 본인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순이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더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영자 이모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연락 안 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모가 많이 속상해 하신대요. 그래? 네. 어떻게 화해 안 할 거예요? 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회사에서 동료가 너 대신 결정하고 너 대신 일 처리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싫죠. 맞지?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모는 엄마 걱정해서 걱정하는 것과 대신 결정하는 건 달라. 민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지. 그래도 50년 동안 친구했는데 50년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대신 살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민수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변하신 것 같아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원래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민수나 영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주면 편했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게 더 편했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신의 선택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순이는 내일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을 골랐습니다. 아무도 추천해주지 않았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자신이 고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순이가 평온한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지러웠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잠시 앉아 있었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약을 바꿔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해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나요? 순이는 영자와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조금 있었어요. 앞으로 조심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요. 제가 명단에 들어갔어요.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다음 달까지 새 직장을 구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일단 이력서부터 써야죠. 그런데 엄마,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당분간 생활비 도움이 힘들 것 같아요. 민수는 매달 순이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연금도 있고, 그래도 병원비나 이런 거는 제가 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게. 순이가 안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민수가 보내주던 돈 없이도 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나 약값이 늘어나면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이야, 나야.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만에 들어보는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자 영자가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 순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왔어? 들어가도 될까? 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자가 거실에 앉으며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사과 사왔어. 왜?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라서. 순이가 과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영자가 순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정말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순이가 대답하지 않자 영자가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병원 갔다 온 거야? 왜? 약 봉지가 탁자 위에 있네. 영자가 새로운 혈압약 봉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약이 바뀌었네?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순이야, 나한테 숨기지 마. 뭔 일이야? 영자의 목소리에 예전처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혈압이 좀 올라서 약을 바꿨어. 얼마나 올랐는데? 많이는 아니야. 얼마나? 영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거 네가 알 필요 있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50년 친구인데.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내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똑같아.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나는 정말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혈압 오른 거 민수는 알아? 아직 말 안 했어. 왜? 말해야지. 민수는 지금 자기 일로 바빠. 무슨 일? 순이가 민수의 회사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머, 그럼 당분간 용돈도 못 받겠네? 상관없어. 무슨 상관없어?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고?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순이야,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 도움받아야 해. 누구 도움? 내가 도와줄게. 순이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병원 따라가고 약 챙기는 것도 도와주고 예전처럼. 안 돼. 왜? 그러면 또 네가 내 대신 결정할 거야.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안 그럴게. 네가 결정하는 거 도와주기만 할게. 진짜? 응, 진짜. 나도 지난번에 많이 반성했어. 순이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혈압도 오르고 민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뭔 조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그리고 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약속해. 약속할게. 영자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다시 친구할 수 있어서. 순이는 영자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영자가 변했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지나면 또 예전처럼 될까요? 그건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영자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이야, 일어났어? 응. 혈압약 먹었어? 순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또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서 먹어. 아침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 알겠어. 그리고 오늘 복지관에 같이 가자. 혈압 재는 기계 있잖아. 굳이 갈 필요 없어.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매일 재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순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야, 의사가 매일 재라고 한 적 없어. 그래도 재는 게 좋잖아. 네가 결정할 일 아니야. 영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고맙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조심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때 영자가 또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점심 먹었어? 먹고 있어. 뭐 먹어? 김치찌개. 혈압 환자가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순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영자야. 응? 내가 뭘 먹든 상관하지 마.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순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후에 독서 모임이 있어서 복지관에 갔습니다. 영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 너 만나러 왔지. 전화 끊었는데 왜 왔어? 화났구나. 미안해. 영자가 순이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 떼. 순이야, 나는 정말. 영자야, 약속 기억해? 무슨 약속?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건강 문제는 달라. 순이가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달라? 뭐가 달라? 내 건강은 내 일이기도 하거든. 왜? 50년 동안 친구했는데 책임감이 있지.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50년 친구라고 내 건강이 내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그래. 영자가 황당해했습니다. 진짜? 진짜? 내가 부탁하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마. 그럼 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내일이야. 영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이야, 너 정말 이상해졌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된 거야. 원래? 언제가 원래야? 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가 내 일을 대신 결정하기 전이야. 나는 내 일을 대신 결정한 적 없어. 있어. 지금도 하고 있고. 영자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말자. 왜? 부끄러워?
사람들이 보잖아. 그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영자가 순이를 끌려고 했습니다. 손 떼라고 했잖아. 순이가 영자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정수가 다가왔습니다. 순이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정수 씨. 순이가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영자가 박정수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독서 모임 같이 하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영자가 박정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 친구 김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박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수 씨, 오늘 모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수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갈게요. 그럼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박정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그냥 친구야. 새로 사귄 친구. 그래. 혹시 저 사람이 너한테 이상한 말 했어? 무슨 이상한 말? 나 욕하는 말이나 나를 멀리하라는 말. 순이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영자야,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냐?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수 씨는 너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나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럼 뭘 해? 그냥 내 선택을 존중해줘. 영자가 한참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영자야, 나도 변할 수 있어. 진짜로. 순이가 영자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자야, 50년 동안 고마웠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이제 정말 끝이야. 뭐가 끝이야? 우리. 영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순이야, 농담이지? 아니야. 진짜야.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다른 방식?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방식. 영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 없이도 할 수 있어? 응. 정말? 응. 영자가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영자가 복지관을 나가는 뒷모습을 순이가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우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독서 모임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요. 네.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혈압약을 챙겨 먹고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 씨, 오늘 혈압 어때요? 복지관에서 김미정이 물었습니다. 정상이에요. 약도 잘 맞고요. 다행이네요. 스스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군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독서 모임에서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책 어땠어요? 좋았어요. 주인공이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이야기라서 공감됐어요. 어떤 부분이 공감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부분이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씨도 그런 선택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편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도 순이를 봤지만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이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새 직장 구했어요. 다음 달부터 다시 용돈 보내드릴게요. 순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고맙습니다. 엄마 혼자 계신데 도움도 못 드리고 죄송했어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냈어. 정말요? 응.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게 편했어.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그런가? 네. 예전엔 항상 누군가가 챙겨줘야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자 이모는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아직도요? 응.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전혀. 순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영자가 없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독서 모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순이는 책을 꺼냈습니다. 박정수가 추천해준 에세이집이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지만 돋보기를 끼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질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 한 명이 나를 관리하려는 사람 10명보다 소중하다. 순이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가는 길에 영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영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야. 응. 잘 지내? 응, 잘 지내. 나는 많이 반성하고 있어. 순이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가 왜 화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 고마워. 영자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순이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이야. 영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응. 혹시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순이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영자야,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 무슨 뜻이야? 나는 누구의 관리도 받고 싶지 않아. 누구를 관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친구는? 친구는 서로 존중하는 거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영자 인생을 살아. 뭐? 내 인생 신경 쓰지 말고 영자 인생을 살라고. 영자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 없이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순이가 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영자도 영자만의 인생이 있어. 찾아봐. 순이가 복지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매일 새로워요. 뭐가 새로워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가는 게요. 예를 들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책 읽는 시간을 좋아하고요. 박정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걸 왜 이제 알았어요? 누군가가 항상 대신 정해줘서요.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도 뭘 할지도. 이제는 다르고요? 네. 이제는 내가 정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짜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일찍 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정해주지 않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0년을 함께한 인연을 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선택은 외로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노후에 남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무엇을 스스로 지켜냈는지라는 사실을 할머니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앞으로의 선택을 생각해 보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무료로 제일 먼저 들어보실 수 있으며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인생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감사합니다.